가슴 성형 10년차 후기 A컵에서 D컵 됐다가 다시 C로 줄어든 후기입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처음 찍어보다 보니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여러분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마치 5만 명 구독자가 있는 마냥 Q&A 형식으로 대본을 짜봤습니다. 비포 애프터를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가슴 성형한 지가 10년도 넘다 보니까 가슴 나오게 찍은 옛날 사진이 없더라고요. 어디 갔지? 그나마 가슴 나온 사진을 찾았는데 이렇습니다. 지금과 그래도 자세히 보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아무튼 질문은 총 11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가슴 성형 몇 년 차인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게 가슴 수술을 언제 했는지 네이버 캘린더에 저장돼 있으려나 찾아보려다가 예전 기록이 너무 오래돼서 삭제되었는지 동기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휴학을 같이 한 친구랑 같은 병원에서 했었으니까 무려 10년이 지났더라고요. 두 번째, 가슴 수술 왜 했나요? 저는 원래 A컵이었고 당연히 예뻐 보이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태 통통? 뚱뚱? 통뚱이라고 할게요. 우울하니까. 모태 통뚱인데 다이어트 할 때마다 가슴살 빠지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보형물은 몇 cc 넣으신 거예요? M사 브랜드 보형물을 사용했고요. 제가 뭐 선택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수술 끝나고 나와서 보형물 용량이랑 1년 번호 같은 게 적힌 카드를 주셨는데 거기에 M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괜찮은 회사라는 걸 알게 되어서 안심하게 되었어요. 카드를 인증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버렸나 봐요. 서랍 정리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300cc 정도를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받으러 가면은 이 흉통 크기를 보시는데 흉통 크기에 따라 넣을 수 있는 용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저보다 키도 작고 덩치도 왜소한 작은 마른 친구였는데 제가 더 많은 용량을 넣었어요. 그 친구는 아마 200 후반대 280이었나 용량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0년 차잖아요. 처음보다는 가슴이 작아졌어요. D컵에서 한 C컵으로 한 단계 내려온 것 같아요. 초반에는 진짜 가슴이 터질 듯이 대왕 가슴이었거든요. 좀 징그럽다 싶을 정도로 그때 솔직히 좀 행복했는데 붓기가 점차 빠지면서 가슴이 많이 작아지더라고요. 체감상 처음 크기 한 4분의 3? 4분의 3이면 별로 안 작아진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4분의 1도 참 소중한 가슴이랍니다. 상담받을 때 다 벗고 하나요? 네, 당연히 밑에는 벗을 필요 없고요. 위에는 그냥 다 벗어야 합니다. 속옷 벗고 가운만 걸치고 있다가 선생님 앞에서 가운을 훌러덩 벗으셔야 돼요. 시원하게. 참고로 수술할 때는 소독과 위생을 위해서 부직포로 된 일회용 팬티 하나만 입고 해요. 근데 그게 부직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부직포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5번째, 얼마 주고 하셨어요?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저는 후기 사진에 병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50%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을 해서 한 200~3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6번째, 전신 마취 무섭지 않나요? 오히려 수술하기 일주일 전부터 한 수술 전에 2시간 전까지는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무섭고 떨렸는데 막상 다가오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같이 상담받은 친구가 저보다 일주일이었나? 먼저 수술했는데 잘 되기도 했고요. 그냥 약 들어가고 한 2초도 안 지나서 잠들었고 자다 깨니까 가슴이 커져 있었어요. 그리고 전신 마취랑 수면 마취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보통 코나 눈 성형, 위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수면 마취를 한답니다. 절개는 어디로 하셨어요? 7번째 질문인데 저는 여기 겨드랑이 절개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티가 안 나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를 누구한테 갖다 대고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정말 티가 안 나고 처음에는 오른쪽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보였는데 왼쪽이 이만큼 올라와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흉터는 전혀 신경이 안 쓰입니다. 신경이 별로 안 쓰여서 흉터 연고도 몇 번 바르다가 귀찮아서 안 발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수술 후에 알게 된 건데 가슴 근육 밑으로 해서 보형물을 넣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슴 근육을 아마 째서 이 안에 보형물을 넣었겠죠? 8번째는 안 아파요?
언제쯤 일상생활 가능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을 째서 그 밑으로 보형물을 넣는 거라 수술 직후에 진짜 아팠어. 내가 살면서 이것보다 더한 고통을 또 겪을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 진짜 괜히 했다. 너무 아프다. 괜히 했다. 시간 돌리고 싶다. 속으로 몇 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 계절이 봄이었거든요. 겨울 끝나고 이제 봄이 됐을 때였는데 그래서 간호사님한테 이불 한 두세 개 더 달라고 하고 다 덮고 전기 매트도 최대 올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추웠어요. 점 회복이 되면서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수술 시간이 저녁이라서 밤에 끝났고 하루는 입원을 했어요. 오히려 하루 입원한 게 더 좋았어요. 왜냐면 제 친구는 오전 타임이라서 수술하고 회복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갔거든요. 저는 하루 입원하면서 진통제랑 수액도 더 많이 놔주시고 그리고 옆에 간호사님들이랑 병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죠. 그 다음날 퇴원할 때 병원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퇴원 차량을 집 앞까지 태워주셨어요. 저 혼자 타고 갔어요. 너무 아프다고 보호자도 없다고 택시 문도 못 열겠다고 했던 차를 한 대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호박즙도 한 박스 챙겨주셨는데 집 앞에 한 10걸음 정도 되는 거리에서 차 내려주시고 호박즙 박스 들 힘이 없어서 땅바닥에 질질질질 끌고 갔어요. 집 바로 앞에서는 동생이 나와줘서 동생이 짐 들어줘가지고 영차 집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호자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에 한 일주일 동안은 진짜 아팠고 정말 가만히 누워서 그냥 이러고 구동 자세로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만 걸어도 우리 가슴이 이렇게 좀 흔들리긴 하거든요. 괜히 이게 모양이 흐트러지진 않을까 구연구축과 부작용이 괜히 오지 않을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슴 근육을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느꼈던 게 수도꼭지를 내리고 올릴 때나 특히 샴푸 짤 때 누르는 샴푸 짤 때 펌핑할 때 힘이 진짜 안 들어가가지고 아예 이걸 못 누르겠는 거예요. 그 체중을 실어서 어찌저찌 이렇게 막 체중을 실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넉넉하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설거지도 하고 뭐 세수도 잘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세 못하고요. 팔을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동작 정도는 가능한데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이상의 동작을 못했어요. 그때도 한 달까지는 베개 이렇게 2개, 3개 겹쳐서 높게 하고 양팔에 베개를 또 대서 여기 옆쪽에다가 이렇게 대서 편한 자세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 자세로 움직이지 않게 해서 잤던 것 같아요.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 자거나 이런 거는 절대 원래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자긴 하는데 왠지 안 될 것 같고 병원에서도 왠지 똑바로 자라고 했던 것 같아서 거의 이런 자세로 자다 깨다 하면서 잤답니다. 압박복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아마 여기다 띄워드릴 텐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뚫려 있어요. 뚫려 있고 그거 하나를 입고 또 여기다가 밴드 같은 엄청 꽉 붙는 찍찍이로 붙이는 왜 우리 운동할 때 허리 밴드 있잖아요. 그것도 찍찍이로 딱 붙이는 거 있잖아요. 벨크로 타입 그런 거를 여기다가 딱 눌러서 붙여요. 그게 모양 흐트러지지 않고 구연구축 안 오게끔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다 해서 이렇게 뒤로 둘러서 꽉 해서 입는 게 있는데 3개월은 입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입고 다녔고 근데 그걸 입으면은 위에다가 속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뚫려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좀 삼각형 모양으로 뚫려 있었거든요. 밑에 이렇게 끈처럼 돼 있고 여기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니플 패치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붙여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니플 패치도 좀 땀 차고 하면은 떨어져서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색깔 테이프로 X자로 붙이고 C자로 붙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위에다가 티 입고 뭐 두꺼운 후드티 입고 만약에 겨울철에 수술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패딩 입고 하면은 니플 패치를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가슴 수술한 거 사람들이 모르나요? 일단 저는 수술 당시에 가족들과 함께 살 때여서 그냥 맘 편하게 다 얘기했고요. 특히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월세방 싼 거 얻어서 거기서 좀 요양을 해야 되나 별 고민을 다 했었는데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부모님 몰래 하실 고민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 경험상으로는 몰래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거동도 불편하고 이 이상으로는 팔도 못 들고 뭐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거나 피가 많이 나서 가족 외의 사람들 뭐 일단 친한 친구들한테는 다
말을 했어요. 저는 일단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말을 했고, 제가 되게 솔직한 편이어서 말했고, 친한 친구 말고 다른 그냥 일반 지인들한테는 하고 나서 제가 원래 골격도 있고 살집이 여기 위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좀 살이 좀 찐 찐 상태예요. 지금도 살이 찐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살이 있거든요. 여기는 저의 살이.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마르신 분들, 가슴 수술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좀 티 나시는 분들도 어머, 꼬집었다고 이렇게 빨개졌어. 이렇게 티가 저는 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원래 큰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몸에 비해 팔이 엄청 얇은 상태인데 이것의 비밀은 저는 팔뚝 지방흡입도 했답니다. 이거는 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는 팔도 되게 살이 많고 통통했어서 팔에 살이 있고 가슴도 크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 전체적으로 저는 다 통뚱이여가지고. 몰랐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랑 뭐 잠자리를 한다거나 대놓고 뭐 친구가 야, 너 가슴 왜 이렇게 커졌냐 하면서 장난을 이렇게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알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걸 감수하고도 저는 너무 만족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질문은 부작용 없나요? 부작용 진짜 많이 걱정하실 텐데 저도 수술하기 전에 부작용 진짜 걱정 많이 했고 특히 저는 여기에 이렇게 보형물 양쪽에 동그랗게 있고 여기 가운데 터널처럼 생기는 게 진짜 싫었거든요. 모양이 그렇게는 절대 나오지 않길 바래서 선생님한테 너무 당부 저 진짜 여기 이렇게 안 된다. 저 진짜 그렇게 나오면 너무 싫을 것 같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구형구축이나 뭐 흉터가 뭐 흉진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전신 마취가 몸에 무리가 좀 많이 가긴 하나 봐요. 수술했을 때가 겨울 지나고 봄이었는데 그때 날씨가 따뜻할 때잖아요. 집에 햇빛이 잘 들어서 햇빛 들어오는 방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TV 보고 있는데 너무 막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봄 날씨에 저는 집에서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그 외에 딱히 부작용은 없었기에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리고 11번째는 요약 정리하고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첫 번째, 오태가 살아난다. 뭘 입어도. 이거는 제가 가슴하고 팔뚝 지방흡입까지 하니까 더 오태가 사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거의 어깨가 보시면은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직각 어깨에다가 가슴은 이렇게 크니까 오태가 좀 많이 더 사는 것 같지만 팔뚝 하기 전에는 여기 팔은 펑퍼짐한 거 있고 이쪽은 파이거나 끼는 거 입으면은 되게 예뻤었거든요. 팔뚝 지방흡입 하기 전에도. 더불어서 자신감이 뿜뿜 넘칩니다. 그 전에는 저도 막 왕뽕브라 입고 다니고 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를 입을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 안에 입은 이 브라도 그냥 이마트에서 산 와이어 없는 브라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브라 자국이 뒤에 안 나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맛이 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 하면은 저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 여기 턱살 빠지고 그 다음에 뱃살 빠지면서 가슴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해도 가슴 작아질 걱정이 없다. 그리고 이미지가 달라지죠. 약간 섹시한 이미지를 살려볼 기회가 있다. 장점은 이렇게 너무 큰 장점들 말씀드렸고 단점은 프리 사이즈 신축성 없는 상의 특히 나시는 작아서 못 입는다. 제가 말한 나시가 이런 나시예요. 이렇게 좀 슬랙스에 어울리는 것 같은 정장스러운 나시? 이렇게 신축성 없는 거. 이런 거를 입으면은 좀 많이 가슴이 눌리더라고요. 그 작다는 소리겠죠? 근데 제가 지금 통통한 상태라 등살도 당연히 있을 텐데 좀 살 빼면은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프리 사이즈 옷, 보세 옷 사실 때 가슴 둘레를 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눌려도 입을 수 있긴 한데 가슴 작고 짓눌려서 그렇게 입으면 진짜 안 이쁜 옷들 있잖아요. 그나마 이것도 프리 사이즈긴 한데 얘는 그래도 신축성이 많이 있어서 괜찮은데 그리고 이런 옷 입을 때 좀 벌어진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지금 제가 헬스를 제대로 한 지 한 4년 차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 PT 수업 받으면서 제대로 배웠을 1년 차쯤에 그 당시에 등 운동할 때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가슴을 앞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당기는 거나 아니면 랩풀다운 많이 하시죠,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당기는 거 할 때 가슴도 같이 어쩔 수 없이 당기다 보니까 가슴이 좀 땅땅하게 당기는 느낌? 그리고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가끔 그냥 평소에도 찌릿찌릿한 요런 데가 좀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못 참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고 그래서 그 찌릿찌릿한 통증이랑 운동했을 때 아픈 거랑 이거를 제가 유방외과를 가서 검진도 받을 겸 해서 얘기 드렸더니 가슴이 눌리거나 이렇게 당기는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등 운동이 이렇게 당기거나 뭐 이렇게 당기거나 거기다 당겨야지 당기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당기거나. 이거는 좀 괜찮겠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 뭔지 모르시겠죠. 아무튼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등 운동할 때 가슴이 당겨지고 쪼여지고 하는 게 많잖아요. 아무튼 그런 등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말 안 듣고 했죠. 왠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내 몸이 느끼는 뭔가 있잖아요. 다행히 가슴에 아무런 이상은 없었어요. 그리고 단점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정기적으로 유방 검진을 받아야 된대요. 이게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저도요 지금까지 수술한 지가 10년 됐는데 딱 한 번 받았거든요. 집 근처에 마침 있어가지고. 근데 집 근처에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귀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으니까 말 나온 김에 이번 달 안에 또 받아봐야겠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자기 능력치만큼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자.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빨리. 저는 막 친구들이 옆에서 나 뭐 이슬 필러 맞아볼까? 주사 맞을까? 피부 관리 받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한번 해봐 진짜. 그리고 하고 싶으면은 한 살이라도 1분 1초라도 젊었을 때 그냥 해보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고민만 하면 달라지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는 대문자 T여서 제 채널명이 INTJ잖아. 제희. 저는 INTJ랍니다. 근데 ENTJ 나업들이 있어요.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젊음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즐기고 살고 싶거든요. 딱 붙는 옷도 있고 뭐 파인 옷도 있고 자신감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가슴이 작은 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슴을 크게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전신 마취는 몸에 무리가 많이 오기도 하고 가슴 보형물이라는 게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침입자잖아요. 그리고 가슴 근육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냥 생살을 쬐가지고 생 근육을 드러내고 거기다 보형물을 집어넣고 다시 닫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좀 수틀러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가슴 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후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병원도 잘 선택하시고 주변에 직접 한 친구의 후기가 제일 좋겠지만 인터넷 후기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요즘에는 광고가 너무 많지만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친구 덕분에 어쩌다 보니 병원을 좀 잘 선택하게 되었고 병원은 뭐를 알려주는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광고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구독자 0명인데 광고를 어떻게 받겠어요? 광고도 절대 아니고 물어봐도 아무한테도 안 알려줄 겁니다. 안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좀 큰 병원에서 했고 힌트를 알려드리자면 그 병원은 윤곽수술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근데 해가 지나면서 윤곽수술도 하고 교정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성형도 하러 많이 오시고 막 그런 병원 되게 큰 병원에서 했고요. 친구 덕분에 병원을 잘 선택했고 내 몸이 잘 버텨줬기에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에 염증 등의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본인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막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예쁘고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답니다. 물론 저도 남들이 보기에 아무렇지 않지만 자꾸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막 위축되고 자신감도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가꿔나가는 중이긴 합니다만 본래 타고난 몸의 모양이 있는데 내가 추구하는 미와 거리가 멀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절대 성형을 해라. 무조건 나 부작용 없으니까 나 괜찮아. 나 뭐 잘 살고 있는데? 하세요. 이게 아니고 부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자신감 가지시길 바래요. 끝!